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복구 드라이브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윈도우 11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손상의 경우에는 부팅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는 굉장히 난감한데요. 복구 드라이브를 만들어 두시면 그런 심각한 상황에도 바로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작업을 위해서는 8기가 이상의 USB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8기가 이상의 USB 메모리가 준비되셨으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검색창에 복구 드라이브로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복구 드라이브라고 나오게 되죠.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냐고 물어보죠. 예 합니다. 그러면 복구 드라이브 만들기 창이 나오게 되고요. PC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도 PC를 초기화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죠. 아래쪽에 시스템 파일을 복구 드라이브에 백업합니다에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내 시스템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내 시스템 검사가 끝나게 되면 USB 플래시 드라이브 선택하라고 나오죠. 드라이브 공간이 16기가 이상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8기가도 가능하지만 에러 없이 안전하게 복구 드라이브를 생성하시려면 16기가 이상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지금 USB 메모리가 나오고 있죠. 그 USB 메모리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항목이 삭제된다고 하죠. USB 메모리를 포맷을 한 다음 해당 USB 메모리를 복구 드라이브로 생성하게 됩니다. USB 메모리에 개인적인 자료가 있을 때는 미리 백업을 받아 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만들기 누르시면 USB 메모리를 복구 드라이브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복구를 할 때는 컴퓨터를 시동하기 전에 USB 메모리를 USB 단자에 꽂으신 다음 컴퓨터를 시동하게 되면 컴퓨터가 복구 메모리를 먼저 읽은 다음 윈도우 11을 다시 처음부터 복구를 해주게 됩니다. 이 경우는 윈도우 11이 제대로 시동되지 않을 경우고요. 이렇게 윈도우 화면이 떠 있는 상태에서 복구 드라이브로 복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시스템 선택하시고 아래쪽에서 복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고급 시작 옵션이라고 있죠. 디스크 또는 USB 드라이브에서 시작하는 것을 포함해서 시작 설정 변경이라고 하죠.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누르시고 USB 메모리를 USB 단자에 꽂아 주시면 바로 복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화가 되는 것과 동일하게 복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구 드라이브를 만들어 놓으시면 혹시 모를 상황에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하나 정도는 USB 메모리에 복구 드라이브를 생성을 해 놓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계정 암호 설정과 변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계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로그인 옵션이라고 나오죠. 로그인 옵션 들어갑니다. 윈도우 11에 로그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얼굴 인식, 지문 인식, 핀번호 로그인, 보안키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저는 핀번호로 로그인 설정을 해두었는데요. 핀번호를 변경할 경우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고 핀 변경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핀번호를 지정을 할 수 있죠. 상단에 기존 핀번호를 입력하고 아래쪽에 새 핀번호 입력한 다음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핀번호가 변경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 컴퓨터에 웹캠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얼굴 인식을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웹캠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웹캠이 설치되어 있으면 설정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문 인식 경우에는 지문 스캐너가 따로 있어야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지문 인식은 잘 쓰지 않겠죠. 그 다음은 물리적 보안키가 있는데요. 물리적 보안키는
USB 메모리를 윈도우 로그인 보안키로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USB 메모리 보안키가 없으면 윈도우에 로그인을 할 수 없죠. 대부분 윈도우 설치할 때 핀번호로 로그인을 하도록 권장을 해서 이 핀번호로 로그인을 하실 텐데요. 핀번호 변경은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정 로그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동적 잠금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시거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잠시 자리를 비우실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마다 매번 로그아웃을 하거나 종료를 하시고 자리를 비우시는데요. 다시 자리에 돌아오시게 되면 다시 로그인을 하거나 컴퓨터 시동을 다시 하셔야 되죠.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우실 때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페어링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컴퓨터와 일정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잠기게 됩니다. 따로 로그아웃을 하거나 종료할 필요가 없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블루투스 및 장치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장치 추가를 해서 휴대폰을 페어링 시킬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휴대폰에도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장치 추가 선택합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추가 창이 나오게 되고요. 블루투스, 오디오, 마우스, 키보드, 휴대폰을 추가하는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를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컴퓨터 주위에 있는 내 스마트폰이 전부 여기에 올라오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갤럭시 S24 울트라가 나오게 되죠. 자, 혹시 바로 뜨지 않을 경우에는 휴대폰이 잠금 상태에 있으면 바로 뜨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 휴대폰을 켜주시고 블루투스가 켜 있는지 확인해 주도록 하세요. 자, 여기 떠 있죠? 선택합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게 되죠? 자, 이렇게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번호가 휴대폰에도 그대로 나와요. 자, 휴대폰에서 등록해 주시고요. 컴퓨터에서는 연결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와 휴대폰이 페어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블루투스 장치에 보시면 휴대폰과 연결이 돼 있다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동적 잠금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창 좌측에서 계정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로그인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동적 잠금이라고 있죠. 동적 잠금 선택합니다. 그러면 휴대폰 페어링으로 자리를 비울 때 윈도우가 자동으로 장치를 잠그도록 허용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휴대폰 스캔 버튼을 누르면 페어링된 휴대폰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와 일정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잠긴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매번 자리를 비울 때마다 로그아웃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휴대폰만 소지하고 있으면 컴퓨터 근처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잠기게 되죠. 간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여러 종류의 저장 장치를 암호화하는 비트로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노트북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USB 메모리를 이용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노트북이나 USB 메모리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내 개인정보나 중요한 자료들이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윈도우 11에는 비트로커라는 저장 장치를 암호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일 탐색기를 열고 저장 공간을 열어보겠습니다. 내 PC를 선택하면 내 컴퓨터에 있는 저장 공간들이 나오게 되죠. 비트로커를 이용해서 저장 장치를 암호화하는 것은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와 외부 저장 장치를 암호화하는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선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암호화하는 방법은 암호화할 하드디스크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비트로커 켜기라고 나오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PC 구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죠. 이 작업은 몇 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 복구키를 백업할 방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비트로커로 암호화했을 경우에는
복구할 수 있는 비밀번호나 복구키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저장을 할 수 있고, 파일에 저장을 하거나 복구키를 인쇄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복구키를 저장을 하는데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복구키를 저장을 한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사용 중인 디스크 공간만 암호화할지 아니면 전체 드라이브를 암호화할지 두 가지에서 선택하는 거죠. 자, 당연히 전체 드라이브를 암호화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겠고요. 사용 중인 디스크 공간만 암호화하더라도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암호화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하드디스크를 암호화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USB 메모리로 암호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설치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USB 메모리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USB 드라이브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여기에는 비트로커가 안 나오죠. 자, 이 경우 추가 옵션 표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비트로커 켜기 메뉴가 다시 나오게 돼요. 자, 비트로커 켜기 합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 잠금을 해제할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죠. 암호를 사용해서 드라이브 잠금을 해제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 카드를 이용해서 해제할 수 있는데 보통 암호를 이용하게 되죠. 자, 암호를 선택하고요. 암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암호는 대소문자, 숫자, 공백, 기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정확한 암호 입력을 위해서 2번을 입력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복구키를 백업할 방법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되면 다음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사용 중인 디스크 공간만 암호화할지 전체 드라이브 암호화할지 또 나오게 되죠. 이번에도 사용 중인 디스크 공간만 암호화하겠습니다. 다음 합니다. 자, 암호화를 선택을 하게 되면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새 암호화 모드고요. 하나는 호환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호환 모드는 윈도우 10 버전, 이전 버전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드고요. 새 암호화 모드는 윈도우 10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암호화를 해서 윈도우 10 이전 버전에서도 사용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호환 모드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저는 새 암호화 모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요즘 거의 대다수 분들이 윈도우 10 이상 버전을 다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새 암호화 모드를 이용하시면 별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새 암호화 모드 한 다음 합니다. 자, 이제 암호화할 준비가 되었냐고 물어보죠. 암호화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하는 중이라고 나오고요. 암호화가 시작되죠. USB 메모리에 데이터가 이미 저장이 돼 있을 경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겠고요. USB 메모리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있지 않으면 좀 더 빨리 암호화를 할 수 있겠죠. 자, 닫기 합니다. 비트로커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양의 자물쇠 모양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암호화가 걸려 있다는 뜻이죠. 자, 지금 자물쇠가 열려 있는 상태죠. 비트로커를 처음 실행을 해서 암호화를 하게 되면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열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USB 메모리를 제거를 한 다음 다시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이브는 비트로커로 보호되어 있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 자물쇠 모양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자물쇠가 걸려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드라이브를 더블 클릭하시면 잠금 해제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앞서 입력한 잠금 해제 암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잠금 해제합니다. 그러면 바로 잠금이 풀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드라이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비트로커로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파일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가 되어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은 암호화 해제가 된 상태인데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꺼내기 합니다. 하드웨어 안전 제거라고 나오게 되죠. 이렇게 비트로커로 암호화를 했을 경우에는 저장 장치를 제거할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꺼내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USB 메모리 다시 꽂아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암호화 됐다고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암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금 해제합니다. 자, 그러면 또 바로 잠금 해제가 되죠. 더블 클릭해서 열면 그대로 들어와 있죠. 이 USB 메모리는 어디에서든 이용할 수 있지만 이 USB 메모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비트로커로 잠금된 것을 해제해 줘야지만 볼 수 있겠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로커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 함부로 포맷을 하시면 그 다음에 해당 드라이브를 인식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맷을 하기 전에 암호화 해제를 하시고 포맷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비트로커 암호화가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 드라이브에 비트로커를 아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추가 옵션 표시 들어가신 다음 비트로커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트로커 드라이브 암호화 창이 열리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비트로커가 설정되어 있는 드라이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비트로커 켬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비트로커가 켜진 상태고요. 자, 다른 드라이브는 지금 끔 상태가 되겠죠. 이 드라이버들은 비트로커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비트로커 켬되어 있는 드라이브를 비트로커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로커 끄기 합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의 암호를 해독해서 비트로커를 꺼주게 됩니다. 비트로커 끄기 합니다. 그러면 암호를 해독해서 다시 원래 드라이브 상태로 바꿔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끔 상태로 바뀌었죠. 자, 이제 USB 메모리에는 자물쇠 모양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드라이브는 비트로커가 꺼진 상태가 되겠죠. 자, 다른 드라이버들도 전부 동일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에 중요한 개인 정보나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을 텐데요.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는 드라이브들은 이런 식으로 암호화를 해서 이용하시면 분실을 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도 안전하게 해당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저장 공간을 암호화하는 비트로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기초 및 스마트폰 사용법, 엑셀, 프레젠테이션,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포토샵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 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